여자친구한테 짠 내가 널 I love you 뭐 이런 거 해보내요. 근데 스마트하우스인데 러브하우스 지금 이렇게 손을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하우스에는 여자친구 나오니까 시끄럽고 좋네요. 그치? 아니면 혹시 남자친구한테는 쓰지 말고. 알겠지? 그거는 비밀로 하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뭐냐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이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는 전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한테 이제 글씨를 써야 되죠, 영어로. 그럼 그 쓰는 것을 코딩을 통해서 C++, C++라는 언어가 있는데, 많이 어려운 언어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쓰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글귀를 제대로 보냈다. 오늘 가상의 여자친구는 우리 선생님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저기 뒤에 선생님. 선생님이 합격하면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옆에 갔을 때 이제 키보드 휴대폰으로 스마트하우스니까 휴대폰으로 제어해야 되지. 그래서 휴대폰으로 제어해서 딱 글귀가 나왔다. 선생님이 마음에 드신다. 그럼 합격.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하기 전에 이론을 좀 배워야 되겠지. 이제 우리가 전기전자 기초를 배웠겠지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이론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걸 쌤이 얘기했죠. 어떤 목적지, 그러니까 결과를 내기 위해서 혹시 지금 뒤에서 인터넷에서 연예인 검색하는 건 아니지요? 네. 노트북 열었는데 자 나중에 검색하고 알겠죠? 빨리 하려면 90분에 마치고 싶으면 잘 봐야 돼.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은 얘기한 거야. 여자친구한테 메시지를 LCD에 표시하겠다. 그러면 C++이라는 언어와 그리고 이 집에 붙어있는 아두이노 보드라는 게 있어. 파란색에. 그 보드로 전류를 흘려줘서 LCD라는 센서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런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쭉 나열하는 것을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선생님은 자연어로 말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말로 얘기했고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의사 코드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어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단어와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건 합계를 내는 의사 코드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런 처리 과정을 표현하는 거를 순서도에 의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말로 여자친구한테 아름다운 메시지를 표시해주고 싶다. 그래서 헤어지는 메시지는 하지 말고 부정적인 메시지 말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알고리즘을 토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끝났다 그러면 뭐를 하냐? 코딩을 하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고 컴파일러를 선택해서 코딩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 파란색 집에 있는 보드가 아두이노 보드라는 건데 여기 이걸 연결해서 C 언어로 C++이라는 언어로 코딩을 해서 여자친구한테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근데 이제 이거는 한글은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한글이 안 돼요. LCD는. 현재 영어와 숫자로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컴파일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해주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그 해주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컴파일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보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컴파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LED를 켜는 C 명령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뭔지 알아.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기계는 몰라. 그래서 바꿔줍니다. 컴파일을 통해서 이게 어떤 수다? 연관되어 있는 이진법, 이진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진수로 바꾸냐 하면 기계는 이런 문자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운영체제가 알아서 뭐로 바꿔준다? 이진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서 대문자 A를 칠 때 어떻게 치죠? 캡스록을 누르거나 아니면 Shift A를 누르지. 네.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A를 누르면
알아서 운영체제가 그거를 숫자 이진수로 바꿔줘요. 잠깐 보여줄게요. 칠판으로 보겠습니다. 대문자 우리 S키 코드라고 들어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코드가 있어요. S키. 요게 약자인데 약자는 내 단어가 나와요. S키 코드입니다. 그래서 각 그 나라마다 전 세계적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 A는 10진수로 65고요. 2진수로 바꾸면 뭘까? 바꾸는 방법은 되게 쉬워. 어떻게 바꾸냐면 잘 보세요. 자, 65를 2로 나눈. 왜 2로 나눈 줄 알아요? 2진수니까. 만약에 8진수잖아? 8로 나눠요. 자, 2로 나눕니다. 잘 보세요. 뭡니까? 2, 3은 6, 2는 4니까 나머지 얼마? 1. 그 다음에 2 나눠봅시다. 2는 2, 2, 6, 10이 얼마입니까? 0. 나머지를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뭔가 힌트다. 0과 2도 계속 나온다. 그 다음에 뭡니까? 2, 8, 26. 0. 그렇지. 그 다음에 2, 4, 8, 0. 2는 3, 0. 2, 0. 자, 그러면 이 진수 다 바꿨다. 어떤 순서를 적냐? 밑에서부터 위로 적어요. 그러면 뭡니까? 1, 0, 4개. 요게 이 진수예요. 그러면 나는 키보드로 A를 치잖아? 그러면 운영체제는 뭐로 받아들인다? 1, 0, 0, 0, 0, 1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10진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왜냐면 쉬워. 잘 봐봐. 제 오른쪽이 잘 있습니다. 요거 시킬 수 있는데, 혹시 네이버 검색하는 거 아니죠? 자, 제일 오른쪽에 자릿수가 있어요. 얘가 2의 0승 자리야. 그 다음에 뭘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자리야. 그러면 1이 있는 것만 더하면 돼요. 자, 2의 0승은 얼마인데? 모든 수의 0승은 1. 그 다음에 2의 5승은 얼마입니까? 64 아니야? 맞아요. 20이 누구야? 0이 5개인데. 누구야? 0 5개네. 미안하다, 얘들아. 왜 가만히 있었니? 5개. 잘했어. 와, 2의 6승, 그지? 1. 0이 4개 아니네, 그지? 네. 원래. 자, 됐습니다. 그러면 2의 6승 얼마입니까? 64. 봐봐, 그러면 64. 1 있는 거 뭐야? 1이잖아. 64 더하기 뭐니까? 65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진수로 바꾸는 이유는 뭐다? 이해가 알아들을 수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바꾸지 않고 누가 바꾼다? 컴퓨터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거는 어떤 명령어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요새는 바꿔주더라. 옛날에는 다 코드 썼어요. 텍스트로. 근데 요즘은 버튼 하나로 GUI 환경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러 종류는 되게 많죠. 우리는 이 중에서 요거 스크래치 고양이 그리는 거, 요거 HP.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많이 배우고요. 이클립스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기다 코딩해서 이진수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돈을 주고 삽니다. 얘들은 다 공짜예요. 근데 얘는 돈을 주고 구입하는데 비주얼 C++,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J샵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다 코딩해가지고 이진수로 바꿔줘요.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이 무거워가지고 무겁긴 하지만 주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여기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컴파일러는 얘예요. 얘가 뭐냐면 아두이노 ID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코딩을 할 거야. C++ 코딩을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만들고 싶다면 몇 가지만 있으면 돼. 아두이노 보드랑 선조금이랑 LCD랑 있으면 그리고 휴대폰만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탁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한번 꾸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아두이노가 뭔지 봅시다. 얘가 아두이노 보드야. 이게 어디 들어있냐? 요 집에 보세요. 집에 붙어 있어. 요 하우스 맞죠? 자, 이 아두이노 보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센서를 제어해야 되니까.
그냥 전류만 흘려서 센서가 글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아두이노 보드가 필요하는데 얘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대학원의 교수가 예술가나 디자이너 학생들이 쉽게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좀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얘는 우리가 요즘 운영체제는 몇 비트죠? 집에 우리 게임 같은 64비트. 64잖아. 얘는 몇 비트? 32비트요. 땡 8비트. 8비트. 그러니까 8비트이기 때문에 아주 멀티로 많이 성능이 좋진 않아요. 너희들이 게임하는 거. 그렇지만 웬만한 센서들은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얘는 몇 볼트 전압을 공급하냐면 최고 5볼트. 근데 내가 만약 6볼트를 뽑았다. 알아서 5볼트로 변환해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도 꽂혔네.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쓰고 여기는 요거 있죠, 새카만 거. 얘가 CPU야. 아트메가 328이라는 CPU가 연산과 제어 이런 거를 도와주죠. 그래서 이걸 달아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전류를 대신 흘려주고 그렇게 해서 LCD를 제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하드웨어거든. 그리고 얘도 하드웨어야. 그러면 하드웨어만 있으면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아두이노 ID라는 거예요.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모니터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은 대표적인 아두이노의 아이콘이에요. 얘를 한번 실행시켜봅니다. 실행시켜보면은 이제 현재 최신 버전이 얼마 전에 깔았어요. 계속 못 깔다가 바빠서. 모니터 제일 밑에 보면은 여기 있죠, 작업 표시줄에. 그지? 그래서 켜봅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그죠? 얘는 통합 개발 학교라고 해서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에서 여기다가 코딩도 하고 컴파일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각각이 다 다른 프로그램을 켰어.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통합 개발 환경으로 나와요.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서 얘 하나만 있으면 코딩부터 컴파일 업로드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공짜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제어하는 원리가 있는데 사람이 코딩을 하고 업로드를 얘한테 업로드하면 이런 센서들이 얘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행히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업로드한 게 계속 저장이 돼 있어. 그럼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다음에 건전지나 혹은 USB 케이블 연결하면 다시 그 코딩되어 있는 게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보드가 됩니다. 싸면서 얘는 정품은 지금 현재 한 23,000~24,000원 정도 하고요. 달러 환율에 따라 다른데 보통 우리가 정품은 안 써요. 비싸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망가뜨려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한 5,500원 정도 해서 호환 보드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친구가 짝퉁이라고 하는데 짝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 만든 그 교수가 요거 만드는 회로도가 있어요. 논리 회로 이용해서 만드는 회로도가 그 회로도가 공짜야. 그러면 누구나 다 회로를 보고 이제 뭐 부품이나 공장만 있으면 이거 만들어서 팝니다.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아두이노가 이렇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아두이노로 만든 작품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궁금하면 재미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두이노 보드는 되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건 이거예요. 아두이노 우노 R3. 여기 보면 우노라는 게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로. 그래서 이 우노 R3 버전으로 오늘 우리는 수업을 하고요. 우리가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이 중에 듀에라고 보입니까? 듀에. 얘는 운영체제가 32비트. 아두이노 중에 최고 좋은 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8비트거든. 듀에만 32비트야. 그래서 뭔가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중에 듀에를 사가지고 하는데 선생님 듀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노로도 충분히 센서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 IDE는 여기 자원받을 수 있고
윈도우용도 다운받을 수 있고 맥킨토시용, 리눅스용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나올 거야. 혹시나 다운받는 친구들 위해서. 여기 보면 돈이 딱 써있지. 네. 그럼 돈을 내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 밑에 써있지. 저스트 다운로드. 기부하냐 묻는 거지. 기부하라고. 근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저스트 다운로드 하면 약간 얄밉긴 해. 약간 양심이 약간 찔리기는 해 왠지. 그런데 저스트 다운로드 해서 다운받으면 무료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고 써도 됩니다. 알겠죠? 혹시나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 이거 터치해가지고 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주이노 후노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똑같은 건데, 일단 뭐 다른 거 캡처를 좀 해봤는데,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USB 커넥터라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 요거 한번 연결해볼까요, 컴퓨터에? 요 1층에 보면, 하우스 1층에 보면 업로드 케이블이 있어. 요 업로드 케이블을 USB 포트에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북의 왼쪽과 오른쪽에 그 USB 포트가 있습니다. 연결해봅니다. 오늘 여기는 어디가냐? 알았나? 오른쪽이나 왼쪽에 연결하면 아마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류가 연결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컴퓨터가 없이 하고 싶다 하면 여기 파워잭이 있죠. 배럴을 잭을 사가지고 여기다 건전지 이용해서 여기다 꼽아가지고 내가 휴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나 엄마나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요거 건전지 이용해가지고 꼽아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리셋 버튼. 이제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다가 리셋을 딱 누른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실행돼요. 꺼지는 건 아니야. 컴퓨터처럼 껐다 켜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이라고 써있고 0번부터 13번까지 있죠. 근데 이 중에 꼭 알아야 될 거. 0과 1은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쓰면 컴파일 오류가 나서 아무리 해도 업로드가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누가 쓰냐면 아두이노 보드와 우리 노트북에 있는 운영체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곳이라서 0번과 1번은 절대 뽑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2번에서 13번까지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전류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합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얘기해 줍니다. 플러스는 뭐냐면 여기 있는 2번부터 13번이 전부 다 플러스극을 대신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이 부분. 우리 친구들한테 집에 있는 거랑 비교해 봅니다. 이 부분에 보면 5V 3.3V 혹은 5V 3V3이라고 되어 있는 포트가 있어. 거기가 플러스극이에요. 플러스극. 네, 또 플러스극이라고 한다 그지? 플러스극입니다. 공식적인 플러스극 여기고,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극으로 쓰일 수 있고, A0부터 A8에도 플러스극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뭘까? GND. GND가 몇 개 있냐면 호환보드로서 세 개. 아침에가 3인파는 3개 있어요. 그런데 보드 이거 말고 중국에서 정말 싼 것도 하나 나왔는데 3,400원 정도, 3,600원 하는 거 있는데, 보드 이거 말고 네모나게 CPU가 네모나게 생긴 거 있어. 그거 CH340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GND가 좀 다르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학생들은 2,000원 더 주고 이걸 주세요. 그래야 아무 데서나 뽑아도 잡히지, 막 뽑아가지고 이거 보드 안 잡혀가지고 업로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CH340 계속 자기가 뭐 컴퓨터에 설치하는 거 포트 자신 있으면 해도 되고, 기차 타는 사람들은 2,000원 더 주고 이걸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극은 여러 포트가 있고 마이너스는 GND다. 왜 GND는 뭐에 합쳐냐면 이거 있죠. 우리가 번개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 뭐를 달죠? 피대침이 번개가 딱 맞아서 그럼 번개가 어떻게 돼? 전류가 쭉은 땅으로 가지. 그라운드가 그거야. 그래서 GND가 그라운드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제대로 흐르는 거를 열리네로라고 합니다. 닫히네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와야지만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 기초를 배웠지만 사실은 그 기초 아래 이런 센서들의 움직임까지 배우면
1.2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들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우리는 오늘 여기 밑에 있는 포트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도 사용할 거고 여기 있는 얘들도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목표는 우리의 알고리즘은 뭐다? 얘한테 여기 LCD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어떤 문자를 쓰면 여기다 글씨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이쪽 거는 거의 쓰지 않을 예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면 볼까요? 이 화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에 보이드 셋업이라고 돼 있고 바로 중괄호 열고 닫고 돼 있죠.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지워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보이드 루프에서 바로 열고 닫고가 한 세트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있는지 만약에 모르고 지워졌다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럼 여기 셋업에는 주로 뭐를 쓰냐면 내가 P는 아웃풋으로 쓸 거냐 인풋으로 쓸 거냐 이런 걸 주로 정의를 하고요. 아니면 한 번 실행할 때 씁니다. 요거 해석해 보면 알아요. 요 설명문 나와 있지 주석 슬래시 두 개 있으면 주석문이라고 해서 그 뒤에 적히는 거는 코딩 어떤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설명문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루프 안에 실제로 우리가 반복될 수 있는 코딩을 하죠. 조금 있다가 그렇게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업로드했을 때 오류가 났을 때 여기 오류 메시지가 뜨는 부분. 그래서 요 작은 창이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다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화면 구조인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 화면 잡시다. 벌써 30분이 흘렀네요. 조금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포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를 잡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업로드 케이블을 뽑았잖아. 그러면 내가 이 포트를 쓰겠다라고 아두이노 아이디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면 어디 들어가냐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이거 너무 쓰면 돼. 짧아. 저기 빨리. 주세요. 주스. 와. 한 시간밖에 안 남았다. 근데 너희들 되게 튼튼하다, 진짜. 다른 학교 이렇게 해봤을 때 정말 지쳐가지고 놀고 자는데 한 명도 좋은 사람이 너무 없네. 재밌어서 그치? 그러지 않아요. 어? 뭐하냐고 시청이 얘기 말라고 어떤 거니까 이따가 뭐가 네, 마이크 잡습니다. 안 틀려서. 야. 파일 편집 스케치 옆에 툴 클릭해 봅니다. 툴 클릭하면 밑에서 네 번째 포트가 있어요. 포트 들어가 볼까요? 포트 들어가면 컴 하고 어떤 숫자가 적혀 있죠. 요거는 이제 가상의 포트이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포트 이름을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럼 연결이 끝난 거야. 자, 연결이 됐다라고 확인하는 건 뭐냐? 이 밑에 보면 자기가 연결된 포트 번호가 써 있어. 여기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